여러분, 지금 미국 전역에서 4,200만 명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연방정부가 푸드스탬프 수급자 전원에게 재신청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18만 6천 명의 사망자가 부정수급을 했고 50만 명이 여러 주에서 중복으로 받았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2년간 정직하게 매달 푸드스탬프를 받아온 71세 한인 할머니도 재신청 대상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나까지? 하지만 정부는 예외 없이 전원 재검증한다고 합니다. 서류 하나 빠지면 3년간 자격 상실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한인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재신청 방법과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세요. LA 코리아타운 올림픽대로 근처 낡은 아파트 2층에 71세 이순덕 씨가 살고 있습니다. 이순덕 씨는 40년 전 한국에서 건너와 봉제 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가위를 들고 천을 자르며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두 딸을 대학까지 보냈고 딸들은 결혼해서 각각 텍사스와 뉴저지로 떠났습니다. 이순덕 씨는 혼자 LA에 남았습니다. 65세에 은퇴한 뒤 소셜 시큐리티 연금 $840와 푸드스탬프 $285로 생활해왔습니다. 매달 1일이면 EBT 카드에 $285가 입금됩니다. 그러면 이순덕 씨는 한인 마켓으로 갑니다. 20파운드 쌀 한 포대, 배추김치 한 통, 달고기 2팩, 계란 한 판, 바나나 한 송이, 장바구니가 무거워 2번에 나누어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12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온 이 돈은 이순덕 씨에게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2025년 11월 첫째 주 월요일, 이순덕 씨는 평소처럼 한인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복지관에서는 무료 혈압 체크와 건강 상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로비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평소보다 3배는 많았고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상담 데스크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재신청 어떻게 해요? 서류 뭐가 필요해요? 사망자 명단에 제 이름 잘못 올라간 거 아니에요? 복지관 직원 2명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순덕 씨는 옆에 있던 교회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권사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언니, 못 들었어요? 정부가 푸드스탬프 전부 다시 조사한대요. 전국 4,200만 명 전부 재신청해야 한대요. 이순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도 재신청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복지관 직원은 사람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이 발표했어요. 29개 주 데이터 조사 결과 18만 6천 명 사망자가 부정수급했고 50만 명이 여러 주에서 중복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전원 재검증한답니다. 이순덕 씨는 복지관에서 받은 안내문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종이를 펼쳐봤지만 영어로 빼곡히 적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순덕 씨는 벽장을 열었습니다. 12년 전 처음 푸드스탬프를 신청할 때 받았던 서류들을 찾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이사를 3번 했고 서류는 대부분 분실됐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에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 사본 한 장만 나왔습니다. 이순덕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큰일 났어. 푸드스탬프 다시 신청해야 한대. 텍사스에 사는 큰딸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잘못한 거 아니고 정부가 전국 사람들 전부 다시 조사한대. 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주말에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복지관에 다시 가서 자세히 물어보세요. 전화를 끊고 이순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카드, 캘리포니아 아이디, 렌트 계약서, 은행 잔고 증명서, 공과금 고지서, 복지관 안내문에 적힌 필요 서류 목록은 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생을 이순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신청하지 않으면 푸드스탬프는 끊깁니다. 다음 날 이순덕 씨는 다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으려고 했지만 대기자가 130명이 넘었습니다.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예약하시면 2주 후에나 상담 가능해요.
이순덕 씨는 할 수 없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복지관 로비에는 온갖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가 그러는데 사망자 명단에 이름이 잘못 올라간 사람도 있대. 컴퓨터 오류래. 다른 할머니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캘리포니아에서만 받았는데 혹시 다른 주에서도 받는 걸로 잘못 기록됐으면 어쩌지? 또 다른 할머니는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산 사람들만 피해보는 거 아니야? 진짜 부정받은 사람들은 이미 도망갔을 텐데. 이순덕 씨는 교회 단톡방을 열어봤습니다. 거기도 난리였습니다. 재신청 한번 거절당하면 3년간 못 받는데요. 근로 요건이 64세까지 확대됐대요. 일 안 하면 3개월만 받을 수 있대요.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무조건 탈락이래요. 영어 못하는데 인터뷰 어떻게 해요? 한인 시녀들의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이순덕 씨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재신청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푸드 스탬프 $285가 없으면 한 달 식비를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2주 후 드디어 이순덕 씨의 상담 차례가 왔습니다. 복지관 상담사 김미영 씨는 3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순덕 씨 앞에 서류 목록을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필요한 서류부터 말씀드릴게요. 소셜 시큐리티 카드 원본, 캘리포니아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현재 거주지 증명 서류, 최근 3개월 은행 잔고 증명서, 렌트 계약서 또는 집주인 확인서, 최근 공과금 고지서 2개월치. 이순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씩 메모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새로운 규정이 생겼어요. 2025년 7월 OBBBA 법안이 통과되면서 근로 요건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18세에서 54세까지만 해당됐는데 이제는 64세까지 확대됐어요. 이순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저도 일해야 해요? 김미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71세시니까 근로 요건 면제예요. 하지만 6개월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해요. 소득, 자산, 거주지 변동 사항을 계속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재신청 처리 기간이 최소 3주에서 길면 2개월 걸려요. 그 사이에는 푸드 스탬프가 안 나와요. 이순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엔 뭘 먹고 살라고요? 이순덕 씨는 그날부터 서류 모으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였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다운타운까지 갔습니다. 사무소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3시간을 기다린 끝에 소셜 시큐리티 카드 사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이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점에서 최근 3개월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수수료 $15가 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집주인이었습니다. 이순덕 씨는 2층 건물 1층에 사는 집주인 박상철 씨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제가 푸드 스탬프 재신청하는데 렌트 확인서 좀 써주세요. 박상철 씨는 흔쾌히 확인서를 작성해줬습니다. 네 번째는 전기 회사였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웹사이트에서 최근 2개월 공과금 고지서를 출력했습니다. 딸이 전화로 방법을 알려줘서 겨우 성공했습니다. 2주가 걸려 서류를 모두 모았습니다. 이순덕 씨는 다시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김미영 상담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준비하셨어요. 이제 카운티 사무소에 재신청 접수하시면 돼요. 인터뷰 날짜는 접수 후 3주에서 4주 뒤에 나와요. 이순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신청 접수, 인터뷰 대기, 승인 결과. 앞으로 최소 6주는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순덕 씨처럼 막막한 상황에 놓인 한인 시니어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방 농무부 USDA는 전국 모든 수급자에게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받던 분들도 예외 없이 재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소셜 시큐리티 카드, 신분증, 거주지 증명, 은행 명세서, 렌트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가 필수입니다. 셋째, 새로운 근로 요건을 확인하세요. 18세부터 64세까지는 월 80시간 이상 근로, 자원봉사 또는 직업훈련을 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은 면제지만 6개월마다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넷째, 처리 기간을 염두에 두세요. 재신청 접수부터 승인까지 최소 3주에서 최대 2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 긴급 식료품 지원이 필요하면 지역 푸드뱅크나 한인 복지관에 문의하세요. 다섯째, 영어가 어려우면 반드시 통역 지원을 요청하세요. 카운티 사무소는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인 복지관이나 법률 구조 단체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진짜 이야기입니다.